안녕하십니까? 깡패시사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밝혀둡니다. 저는 우익, 우파, 보수 입장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좌익, 좌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듣기 거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위, 악의적인 신고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99%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북한 내부에서 발생한 이상징후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5월 4일과 9일 이미 2차례 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의 이동 모습 등 추가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사일 발사가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단순 무력 시위 차원일까요? 이번에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서 저강도 도발로 인한 대화 돌파뿐만이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은 신형 무기의 최종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형인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재원 성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로서 사거리는 300에서 500km입니다. 유도장치와 항법장치를 자체 탑재한 채 비행이 가능하며 탄두에 핵을 비롯해 다양한 폭탄을 넣을 수 있는데요. 현존하는 지대지 미사일 중 사실상 막을 무기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며 발사 후 표적물을 향할 때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 수평 비행을 하다가 기습적으로 타격하기 때문에 궤적 추적이 어려워 그만큼 요격이 불가능한 미사일인데요. 북한에게 이런 미사일이 완성된다면 타격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대한민국은 더더욱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일부 언론 매체는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북미 협상 재개의 관건은 미국이 선 핵포기 요구를 철회하는 것을 주장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적극 요구하고 있으며 조선은 미국이 자기 요구만을 들먹이려고 하는 오만한 대화법을 그만둬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서 올해 안으로 3차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핵시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하노이의 약속이 유지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한 무력 도발이 협상의 직접적인 판을 깰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나라와 국민들의 안보가 걸린 만큼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강조하고 있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전형과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전투 임무 수행 능력을 더욱 제고하고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 동원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에 항상 준비되었다는 입장인데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정부와 일부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듯한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인도적 명목하에 800만 달러 공여 및 직접적 식량 지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군사적으로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함대공 미사일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SM-2 블록 3B 함대공 미사일 94발을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 밝혔습니다. 해군의 함대공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 미리 계획된 구매이긴 하지만 이달 들어 북한이 2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SM-2 블록 3B 94발의 미사일과 여기에 필요한 97 MOD 유도 부분 12기, 훈련 장비, 매뉴얼, 관련 물류 지원 등 3억 1,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750억 원 상당을 구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대한민국의 이번 미사일 구매를 두고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이번 미사일 판매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정치, 경제적 강국 가운데 하나이자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번에 판매하는 장비와 지원은 지역 내 군사적 균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럼 대한민국이 수입, 군사 도입하려고 하는 이 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M-2 블록 3B 미사일은 길이가 4.72m, 날개폭 1.08m, 0.7톤의 무게를 가졌으며 2단 고체 연료 로켓을 사용하는데 요격 범위가 최대 166km입니다. 1998년부터 실전 배치된 이 미사일은 이중 적외선 유도 장치와 반능동 레이더 추적 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전투기부터 순항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미사일은 이미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급과 충무공 이순신함급에 이미 탑재되어 운용 중이지만 탄도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북한에서 발사한 이스칸데르 같은 탄도미사일은 요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때와 맞지 않는 대공미사일만 도입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도발 사정권에 직접적으로 들어와 있는 대한민국과 그 대한민국과 가장 근접해 있는 일본은 어떨까요? 이미 일본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군사력은 대한민국보다 뛰어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일본은 이번에 대한민국에 도입되는 SM-2 블록 3B 미사일이 아닌 SM-3 블록 1B 미사일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국방력을 키우고 새로운 무기 도입에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부러워지는 것은 왜일까요? 그런데 이런 무기 도입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북한 김정은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연구원 안보학술 세미나의 기조 강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라며 이제는 우리도 한국전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발언했는데요.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의 극단을 치닫고 있는 북한 김정은에게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송영무 전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매국, 내통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강력하게 비판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헌법에서 지으려고 했던 자유를 김정은이 접근하고 있다니 이것을 말이라고 했냐며 송영무 전 장관이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나라가 망하려면 내통하는 자들이 성문을 열어주는 법이라며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으로 있었는데도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을 보니 구군이 남아있기는 한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송영무 전 장관은 절대 김정은 장군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다고 현직 신분이든 전직 신분이든 임무에 충실하다고 비판했고 문 정권의 힘이라며 현재 북한의 핵과 하생방 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는 발언에는 조총만으로 무장한 군대의 지휘관이 저들의 탱크만 빼면 겁낼 이유가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이것이 문 정권의 군사 판단 수준이라니 기가 차서 말을 못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 미사일은 러시아 측의 기술 지원 없이는 개발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것이 북한 대량 살상 무기를 추적하는 문재인 정권의 수준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영무 전 장관의 발언에 보수를 대표하는 자유한국당만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현주 무소속 의원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김정은이 자유사상에 접근하고 있다니 도대체 자유사상이 뭐라고 알고 있느냐며 신임 백두칭송위원장으로 취임이라도 한 것이 아니냐며 직접적으로 질타했고 며칠 전 북한 미사일 발사 정황을 우리나라가 미리 탐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정찰 금지 구역 설정에 합의했기 때문이고 나라의 방어권을 팔아넘긴 매국적 합의를 한 당사자라고 비판했으며 국민이 타겟이 된 미사일 실험에 대한 사전 탐지 능력이나 경계 태세조차 무력한 장본인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긴 자라며 그런 자가 김정은이 자유사상에 접근 운운하는 것을 보니 앞서의 매국적 작태와 앞뒤 연결은 된다고 비꼬았습니다. 여러분은 송영무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익, 우파,
보수의 입장으로서 저런 정치 편향적 성격을 가진 발언은 절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기는커녕 대한민국 군 장성들은 단체로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현역 군인 장성급 장교 16명, 영관급 장교 133명 등 총 195명의 골프를 치고 있었으며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이후에 위기조치 인원으로 편성된 장성급, 영관급 장교 12명은 즉각 복귀했지만 나머지는 골프를 계속 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방의 현 실태인가요? 자국민의 안보가 위협되는 상황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는 아니었을까요? 북한의 비핵화 대응에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기대 때문에 객관적 사실마저 모호하게 보려는 자세는 위험하며 사실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현실에서 뒤떨어진 대응이 나올 수 있기에 무조건적인 기대와 관점보다는 사실에 기반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 같은데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